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7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일간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일간 간목이 아니라 일간은 이제 을목이 되면서 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저께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듯이 오늘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중화를 이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요. 또 비교 분석하는 차원에서 간목에 대해서도 살짝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설명했던 것처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두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면서 음에 해당되는 나무, 그래서 음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간목은 첫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면서 양에 해당되는 양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목 같은 경우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을목 같은 경우는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니면 양유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약간 좀 능수버들, 약간 휘영청 바람 불면 흔들리고 뭐 이러한 그런 축 처진 그런 나무도 있죠. 아니면 넝쿨식물 같은 것도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좀 좋게 표현하게 되면 진짜 꽃을 아름답게 이게 화사하게 필 수 있는 그러한 난초 같은 것도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난초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잡초로도 볼 수가 있겠죠. 난초면 귀를 얻은 것이고요. 잡초면 뭐랄까 좀 삶이 좀 퍽퍽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목인 양목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대림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림목, 그죠? 큰 숲을 이루는 나무, 큰 나무, 편백나무라든가 소나무 같은 그런 큰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지제 내지는 동량지목으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량지목. 근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는 용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목화통명이라고 있죠.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간목 같은 경우는 작벌해서, 즉 도끼로 베어서 큰 대들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맞춰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 해자축월의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뭘로 본다 해서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경우는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생목이냐 성목이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을목은 항상 생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항상 살아서 꽃을 피우는 아주 좋은 그러한 화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병화개수로서 배합을 잘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큰 대들보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을목은 신월이 됐던 6월이 됐던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신월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개수로서 배합을 잘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 6월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6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마치 단계와 같다라고 했어요. 단계, 뭐 화가라고도 하고 단계라고도 하죠. 단계는 개수나무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냥 표현은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냥 가을에 피는 국화라든가 아니면 코스모스라든가, 또 가을에 뭐 조우만 잘 된다라고 하면 난초도 가을에 피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6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면서 중추지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월보다는 6월 같은 경우가 기온이 더 떨어지죠. 불과 며칠, 어저께가 바로 백로였으니까, 백로 이전은 뭐였습니까? 갑신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백로가 되면서 을유월로 바뀌게 되는데, 기온 자체가 며칠 사이로 뜨겁고 좀 눅눅하고, 그 다음에 열대야가 이렇게 나타났던 기후가
불과 한 3, 4일, 4, 5일 정도 그 간격으로 인해서 습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요즘은 선풍기를 안 켜도 잠을 자는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선풍기를 켜고 자게 되면 추워서 감기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월과 6월이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겨울로 가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좀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월보다는 6월, 지금 이 6월을 드리는 겁니다. 6월이 더 기온은 더 떨어질 것이고요. 6월을 지나서 수월 지나서 해월, 겨울로 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얼 정도의 굉장한 한기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은, 을목이 태어나서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을목의 용도는 뭐예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절기가 백로와 추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사주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면, 추분 전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분이 지나면 이제 꽃이 어느 정도 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분 전에는 먼저 개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지만 꽃을 피울 수가 있겠고 뿌리와 줄기가 윤택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추분 전에는 개수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병화를 나중에 써도 크게 문제될 바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추분이 지나게 되면, 백로를 지나서 또 추분이 지나게 되면 한기가 더 크게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꽃은 어느 정도 이제 피었다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따뜻한 병화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개수를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추분 전 같은 경우에는, 추분 전에는 뭐예요? 선계 후병이 되는 것이고요. 추분 후가 되면은 선병 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분 전에는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병화가 똑같아도 6월에 개수 병화는 항상 필요로 하지만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분 전에는 선계 후병이라고 해서 개수가 먼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분 후에는 선병 후개라고 해서 병화를 먼저, 그 다음에 개수를 나중에 이렇게 치용하게 되면 가을에 6월에 피는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물론 어저께 간목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당연히 을목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보다는 지지에 묘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글자들이 있어서 을목이 뿌리를 두게 되면 을목 자체도 뭐 세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튼튼한 그런 을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의 을목, 개수 병화를 먼저 쓰는데, 추분 전에는 개수 먼저 병화 나중, 추분 후에는 병화 먼저 개수 나중,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을목,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월령 자체는 6월이죠. 6월은 금왕절이죠. 금왕절. 그래서 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국으로는 뭐가 되냐면, 을목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 유금은 음금이 되죠. 어저께 간목은 양목이면서 음금을 받기 때문에 간목은 정관격이 되지만, 오늘 을목은 음대 음이 되니까 이건 정관이 아니라 편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6월은 금이 가장 왕한 금왕절이 되면서, 반면에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든 임목이든 일간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신약이죠. 신약 살왕한 사주.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는 신약관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금이 을목을 보게 되면, 을목이 유금을 보게 되면 칠살이 되죠. 그래서 신약살왕 내지는 살중 신경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칠살이 왕하게 되면 반드시 제사를 하던가 아니면 화살을 해야 되는 것은, 어저께 간목도 간목하고 이치는 똑같습니다. 근데 화살을 할 것이냐 제사를 할 거냐의 차이는,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화로서 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간목을 베서 작벌해야 하기 때문에 제살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았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작벌해서 성목으로서 작벌하기보다는 생목으로서 뭐예요? 목화통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을목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은 배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살 수 있도록 뿌리와 줄기를 윤택하게 하고 화를 봐야지만 을목의 기량을 갖다가 만방에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죠. 을목이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을목의 병화라든가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화통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사시사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떠나서 상상할 수가 없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분 전에는 먼저 개수를 쓰고 병화를 나중에 쓴다고 했으니까 뭐 천간에 개수가 이렇게 있어서 이 관살이 목을 극하지 않고 금생수하고 수가 다시 목을 생하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병화를 보게 되면 따뜻하게 조우도 할 수 있다. 병화 개수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개수가 병화에 이렇게 첩신 붙어 있는 것은 좀 막 좋지는 않고요. 이렇게 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씨를 뭐 사시를 만난다거나 개수가 지지에 자수가 있다거나 하면은 서로 장애될 것이 없죠. 천간에 같이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 붙어 있기보다는 개수 병화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사주의 어떤 국세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땐 더 좋아요. 개수 병화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아무리 병화를 하더라도 개수가 있게 되면 운무와 같다 그랬죠. 개수는 운무, 그죠? 구름이라든가 아니면 안개와 같기 때문에 병화를 갖다가 회가 가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수 병화가 천간으로 같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서로 원격, 즉 떨어져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 개수의 어떤 쓰임이 굉장히 중요한 중에 연간에 뭐가 있냐면 연간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또 설명드렸죠. 을목 입장에서 유금은 칠살인 것이고 경금은 정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관살혼잡이 되지 않고요. 그냥 살중신경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관살혼잡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살중신경으로 보시고요. 일단 관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을목 자체가 일단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기서 그냥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만 보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연지에 있는 자수가 있죠. 이렇게 자수가 금생수 수생목해서 을목의 뿌리와 줄기를 배양해 주죠. 근데 화가 없게 되면 사주 전반이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6월 신월이라든가 6월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금수만 많아지게 되면 철양 맞아지죠. 철양 내지는 청승이라고도 합니다. 청승 맞다라고 하죠. 가을에 화초가 있는데 화초가 꽃을 이렇게 활짝 피워야 되는데 햇볕이 없이 계속 비만 내리면 그 화초가 어떻게 돼요? 꽃을 못 피우죠. 청량이 아니라 철량이죠. 그죠? 철량.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금수를 보게 되면 가을에는 화창하게 햇볕이 따뜻하게 이렇게 비춰 주어야지만 꽃도 나무도 열매를 맺거나 꽃나무는 꽃을 피울 수 있겠죠. 특히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흐드러진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천하를 갖다가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꽃나무를 이렇게 코스모스 사진을 한번 찾아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 한번 내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꼭 살중신경한테 인성을 봤으니까 이거는 살인상생이 됐어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국세가 이루어졌는데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금을 좀 억제시켜 주면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 을목 자체가 이렇게 되게 되면 수가 목을 생하지만은 이 을목 자체가 이 자수에 뿌리를 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로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글자 인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내지는 뭐 진토 정도, 해수 정도 그 정도 있으면은 을목이 작은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나쁘지 않다,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좋으면서 나쁜 거 오늘 명시 을묘일주죠. 묘목을 얻긴 얻었습니다. 많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묘유충. 자, 이거 어떤 분들이 이거를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요 자수가 있으니까 이 유금이 묘를 충하지 않고 이 유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은 없는데, 이거는 금생수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금이 얘를 생하지 않고요. 유금은 묘목을 보게 되면 묘유가 같이 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거는 수를 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이 된다는 얘기죠. 을목이 묘목을 봐서 매우 좋았지만 묘유 상충함으로 인해서 을목의 뿌리였던 묘목이 충에서 날아가죠. 그러면 금왕절인 경금같이 투출되어 있는 금왕절에 묘유충이 되면, 물론 유금도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금왕절에 묘유충이 되면 이 묘목은 아주 박살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주원국에서 이렇게 충이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을목. 그래서 요거는 경금을 갖다가 을목이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원래 얘가 없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을목 입장에서 경금이 얼마나 좋은 정관입니까? 많은 금왕절에 을목은 좋은 정관을 본다 하더라도 그 정관으로 인해서 을목은 상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관성에서 내 뿌리도 날아갔죠. 만약에 이게 여자의 명식이었더라고 하면 관살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크게 보잖아요. 남자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죠. 뭔가 묘목이 있었는데, 을목이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관성으로 인해서 뿌리가 날아가 버리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발전을 하고 내가 일을 함으로 해서 금전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하게 되면 꼭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인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인성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니까 뭐가 된다? 처량하고 청승맞아진다.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좀 다시 을목의 뿌리를 좀 먹고요. 그 다음에 화를 보는 것이 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간인 을목, 질환과 내지는 화초 같은 을목이 금왕절인 6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를 관살혼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중신경하다라고 놓고 봤죠. 그래서 연지 있는 자수가 금의 기운을 설해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수의 역할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단 수라고 하는 것,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생, 수생목 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을목의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지에서 묘목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궁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묘유상청하기 때문에 왕금에 의해서 나의 뿌리가 날아가는 거고, 똑같은 의지할 때라고는 역시나 묘목은 쓸 수가 없겠고, 연지에 있는 자수의 생을 받아서 간신히 연명하는 정도가 되는데,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됩니까? 6월에 특히 한습해진다, 지금같이 비오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을목의 뿌리를 얻는 것 내지는 화를 봐서 6월에 한습해져 있는 국세를 좀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다시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갑신 을유시 같은 경우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천간을 을목 간목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천간 하나만 써놓고 보도록 하죠. 갑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천간에 간목이 투출하게 되니까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이 간목도 내지는 이 을목도 같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는데 묘유상충함으로 해서 깨져버렸죠. 어떤 분들 묘신 암합하니까 묘유충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묘유충 돼서 이 묘목이 깨져버렸으니까 천간에 목이 3개 있다고 해서 이걸 또 어떤 분들 간목 하나, 을목 하나, 을목 하나, 묘목 하나, 목이 4개, 신금 하나, 유금 하나, 경금 하나, 금이 3개, 목이 더 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금이 엄청나게 왕한 거고요. 목은 천간에 3개가 있다 손치더라도 묘목이 깨져 있기 때문에 목은 쉬운 말로 낙동강 오리알 있는 그런 폐잔병 있죠. 그 군인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있으면 뭐예요? 전쟁에 져가지고 다 다쳐서 다리 절고 있고 눈탱이 날아가고 돼 있는데, 그렇게 있는 국세가 좋은 겁니까? 아무리 쪽수가 많다 하더라도 전의를 상실한 거죠. 이건 뭐예요? 갑을목이 묘목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튼튼한 목으로 보시는데, 묘충에서 다 뿌리가 없어져
있다라고 하면 줄기는 금방 시들어서 없어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다시 금을 보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을료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시 좋지 않고요. 경신신유시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경신신유시는 갑신 을유시만큼 안 좋아요. 천간을 경신을 투출해 있으면 을목은 반드시 상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화를 볼 수 있는 것, 병자정축, 그 다음에 이쪽 병술정해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묘유축에서 묘목이 깨진 것은 어떻게 뭐 이렇게 구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죠? 병자시 되게 되면 병화는 투출되어 있는데 병화도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약하죠. 반드시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을목이 그나마 좀 많이 잃어버린 것을 만회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금순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매우 좀 힘든 사주국세가 되겠죠. 정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또 병화는 그래도 양화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도 조금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화는 뿌리가 없으면 쓰기가 어렵죠. 이건 정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정해시 같은 경우에도 뭐 정해 해묘한복해서 묘유충이 해소될 것 같지만 묘유충 돼서 얘는 깨졌고요. 정화 역시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정화 이렇게 다 봤어도 천간으로 병정화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병술은 조금 낳겠습니다. 병술은 조금 낳긴 한데 역시나 이 병술도 을목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무인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무인시. 무인시가 되면 얘는 깨졌다 하더라도 인의 을목 자체가 뿌리를 줄 수가 있겠죠. 무토 투출하는 것은 썩 달가운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인중병화로서 금을 좀 금을 제할 수 있고 하게 되면은 조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시 같은 경우 무토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인시를 얻는 것이 조금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모시 같은 경우 시지에서 5화를 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금왕절에 금수가 왕량한데 다시 임수 내지는 다시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한습을 가중하고 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화를 갖다가 억압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는 얻었지만 크게 한습해졌기 때문에 하나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개미시는 이모시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토는 토죠. 토 그냥 오는 화지만 미는 토죠. 조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될 바는 아니고요. 역시나 어떤 생시가 됐든 간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사주를 그나마 조금 더 울로에서라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시 만약에 이것이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